국민의힘이 초비상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옵니다. 핵심은 대선 당시 건진 법사와 윤우진 관련 의혹을 덮기 위해 거짓말을 늘어놓았는지 여부입니다. 특검은 이 거짓 발언이 대선 승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통째로 반환해야 합니다. 당당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던 정치 세력. 그 대가는 결국 397억 원의 반환과 정치적 파산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게 널리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비선 논란 등의 허위로 발언한 혐의입니다. 1%포인트도 채 차이가 나지 않았던 초접전 대선이었던 만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이 심각한 범죄였다고 규정했습니다. 만약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김예리 기자입니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선 무속인 비선 논란이 일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실질적인 고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의혹 부인에 나섰습니다. 제가 우리 당 관계자한테 그분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불교인이라고. 네.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하지만 특검은 김건희 씨가 전 씨를 소개해준 것이 맞고 윤 전 대통령이 김 씨와 함께 만났지만 이를 은폐하려 한 것이라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뇌물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발언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제가 굳이 변호사를 이렇게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소 득표 차로 당선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범죄였다는 겁니다. 이게 20대 대선 당시에 윤석열 씨가 대선 후보 신분으로 본인과 관련돼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 그 선거 기간 했었던 말 중에 허위 사실이 있다라는 이유로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입니다. 재판에 넘긴 사건인데 그때 문제가 돼서 김건희 특검이 문제를 삼은 사건이 딱 2개예요.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귀에 못이 박히게 이름을 들었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이 무속인인데 그분을 만난 적이 있냐? 김건희 씨와 같이 만난 적이 있냐?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석열 씨가 단호하게 만난 적 없다. 김건희 씨와 만난 적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방송이 됐고 그게 큰 죄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알려졌어요. 이게 사실은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해보니까 2013년경 이후부터 한 10여 년 동안 수도 없이 만났고 심지어는 윤석열 씨 집에서도 만났고 코바나 컨텐츠에서도 만났고 전성배 씨 집에서 가서도 만났고 전성배 씨가 운영하는 법당에서도 만났고 심지어는 윤한홍 윤한홍 현 의원이죠. 윤한홍 국회의원하고도 같이도 만났고 따로도 만났고 수도 없이 만났다라는 게 김건희 특검 수사로 밝혀지면서 거짓말했네. 이래서 이제 기소를 한 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기사를 써서 시작됐던 사건인데 윤석열 씨가 지난 20대 대선 공간에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부터 저희 뉴스타파 제가 기사를 써서 이제 알려진 사건인데 본인이 검사 시절에 본인과 굉장히 친분이 있는 자기 후배 검사인 윤대진 검사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한 사건과 관련돼서 의혹과 관련돼서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본인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주구장창 난 소개해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선 때도 그 공간 때도 같은 질문을 받고 관훈클럽에서 굉장히 공신력 있는 자리 아닙니까? 관훈클럽에서 같은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본인이 나는 변호사 소개해 준 적 없다. 이 사건에 개입한 적이 없다. 내가 변호사를 소개해 줄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다. 라는 이유로 또 역시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이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윤석열 거짓말 사건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
그냥 단순하게 대선 후보가 거짓말할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요. 예. 여기에서 윤석열 씨가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 네. 윤석열 씨를 대선 후보로 세웠던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문제는 397억 원을 토해낼 상황이 되면 제가 볼 때 저 국민의힘은 온전하기가 쉽지 않고 그 일부에서 네. 그 박시민 평론가가 이건 네. 정당 해산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당 해산으로 당연히 가는 거고요. 아, 예. 제가 사실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예. 국민의힘은 저는 사실은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라고 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예.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황이 되면 아마 1심에서 그 1심에서 397억을 내놓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정도로 판단되는 수준의 형이 결정이 되면 예. 아마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정당을 해산해서 397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수순으로 전 나아갈 거로 본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꼼수가 남아 있군요. 그렇죠. 정당을 해산하고 토해내지 않아도 돼요. 하고 다시 예. 이름을 바꿔서 그렇죠. 간판을 바꿔다는 간판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를 보전받은 정당은 국민의 힘이잖아요. 예.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이 없으면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피주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없애고 시민의힘이나 그렇죠. 뭐 한나라당이나 딴나라당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그렇죠. 예를 들어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이런 꼼수가 있었네요. 그런 꼼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도 사실 이 취재를 처음에 시작할 때 법률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제 주변에 예. 397억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러니까 정당 해산하면 아마 정당 해산 그러니까 예. 정당을 해산하고 새로 이제 집을 다시 지으면 예. 아마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디다 청구해야 될지 청구 주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쟁점으로 남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그래서 전에 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2026년 하반기에 정치 예. 지형은 이 사건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한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예. 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재판이니까 제가 뭐 섣부르게 재판 결과를 뭐 예측하는 건 사실은 뭐 좀 그 제 주제는 없는 일이긴 하지만 예. 뭐 약간의 제 바램을 담아서 저는 사실은 이 재판 처음부터 모든 공판제가 다 들어가서 다 봤고 예. 사실은 자신하건대 이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의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아마 대한민국 기자 중에 가장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저일 거기 때문에 완전히 예. 제 사건이니까 예. 제가 그 공판을 쭉 보면서 느낀 거는 건진법사 관련된 부분은 저거는 무죄가 나오기가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무 선명하게 최소한 본인이 그 부분이라도. 예. 예. 건진법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너무 명쾌하게 본인이 답변을 해요. 그게 영상으로도 남았죠. 영상으로 남아 있고 심지어는 그 발언이 나온 뒤에 이 관련된 의혹 관련된 기사 수가 확 줄고 예. 어쨌든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걸로 추정할 수 있는 보여지는 정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 제 사건 제가 쓴 기사와 관련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조사 관련된 사건은 사실은 저는 처음에는 조금 비관적으로 봤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저한테 윤석열 씨가 2012년에 그 본인이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있다라고 실토를 한 게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되긴 하지만 예. 저거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은 많지 않다. 그래서 제 사건이긴 하지만 그리고 윤석열이 또 교묘하게 예. 이야기를 바꿔놨고. 예. 윤석열 씨가 이거 가지고 뭐 오만 얘기를 다 해놨는데 이게 예. 다 말이에요, 그냥 말. 예, 말이죠. 그래서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면 굉장히 좋겠지만 굉장히 바람직한 어쨌든 정의 구현이 되겠지만 유죄가 나기 쉽지 않겠다. 판사가 그래도 분위기는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전과는. 예. 그렇죠.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마지막 공판한 두 번의 공판에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 진짜 제가 상상치 하지도 못했던 물증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윤석열의 말에 부합하는 윤석열의 2012년 저하고의 대화 내용에 부합하는 이 문자 메시지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기에 그 윤우진 씨, 그러니까 윤석열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라는 의심이 예. 제기되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휴대폰 통화 내용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사건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예. 라는 느낌은 받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기대를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한민국의 정의구현 차원에서도. 그리고 제가 이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씨가 지금 와서 보면 20대 대선 때 했었던 거짓말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네요. 예. 이게 지금 이 두 사건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 있을 뿐 기소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거짓말로 거의 확인되다시피 했었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너무나 내용이 많아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꼽힌 것이지 그렇죠. 나머지가 엄청난 것이 아니 하나만 더 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예, 하나만 하시면. 최근에 한겨레도 기사를 좀 썼고 MBC가 최근에 최초 보도를 했었지만 지금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윤석열 씨의 거짓말에 대해서 여전히 수사를 하고 있고 이 수사 결과를 가지고 검찰에 우리가 수사를 해보니까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검찰에 보냈는데 검찰은 이거는 그 유죄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예. 불기소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또 경찰로 보냈다라는 게 보도가 돼서 또 논란이 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근데 이 사건도 저는 뭐 검찰의 그 입장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허위사실이라는 게 두 가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사실이어야 되고 명예훼손이라는 게 허위사실을 퍼뜨렸어야 되고 두 번째는 허위의 인식이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돼 가지고 뭐 김건희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거나 최은순이 오히려 손해를 봤다거나 그래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뭐 그 주가 조작하는 애들하고 뭐 손절을 했다거나 이런 식의 윤석열 씨가 지난 대선에서 했었던 말이 본인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떠들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좀 쉽지 않고 사실은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검찰이 검찰의 기소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많지만 저는 검찰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제가 만약에 검사라도 해도 섣불리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 무죄가 나버리면 사실은 더 일이 복잡해질 수도 있고 깔끔하게 그렇죠. 해결될 수 있는 것부터 이제 간 왜냐하면 지금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미 재판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여기에 무리수를 더 가면서 기소를 더 해서 이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도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검사들이 했었을 것 같고 저는 이 생각에 전 존중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도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윤석열 씨가 사실 지난 대선 때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였던 일은 너무나 많다. 국민의힘 400억 토해낼 준비 진짜 해야 됩니다. 이거 제발입니다. 이거 진짜 해야 됩니다. 윤석열 이게 저는 이 국민의힘이 400억을 토해내는 이슈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매불쇼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저한테 영향을 많이 끼친 사건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 저한테. 그 관련한 이야기 지금부터 봉지욱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국민의힘은 400억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특검은 이 윤석열에게 징역 2년을 구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에 봤더니 특검이 빼박 증거를 또 제출을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보도가 돼가지고 그 관련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잠깐 해볼까 합니다. 일단 다시 한번 어떤 거짓말을 했던 건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윤석열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건진법사 전성배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다. 김건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오늘은 이제 그 위에 있는 거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 이거를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이미 빼박인데 뭐가 더 있는 거예요? 요거 빼박이야. 요거 그리 빼박이고 또 굉장히 재밌어. 검사가 그러니까 현직 검사가 누군가한테 지인한테 변호사를 소개해주면 이게 불법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해놓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누구냐? 윤석열의 최측근 윤대진 검사장이라고 있었어. 그 윤대진의 형이야. 윤우진이라는 사람이. 근데 윤우진이는 세무서장이었잖아. 용산 세무서장. 근데 사업가한테 1억을 받고 1억을 받은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망을 갔어요. 그때 이제 윤석열이가 대검 특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에게 소개를 해준 겁니다. 근데
윤우진이가 실제로 실토를 해요. 뉴스타파 기자한테. 네. 그거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문자가 와서 윤석열 연대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거로 그렇게 기억을 해요. 됐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윤대진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 네. 아직도. 그런데 이번에 특검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을 했더라고요. 윤우진이 변호사 이남석을 소개받았던 시기에 윤우진 차명폰에 네. 통화 문자 내역을 이번에 공개를 한 거야. 그거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남석 변호사죠. 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 7월 10일 윤우진에게 보낸 거예요. 문자 내용이 있어. 서장님, 저는 이남석입니다.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 올렸습니다. 와, 끝이지, 끝. 자, 그리고 이게 흘러가는 거 양상을 봐봐. 네. 윤우진과 이남석과 윤우진이 서로 이렇게 막 통화를 합니다. 계속. 네. 굉장히 자주 통화했죠. 그렇습니다. 네. 중간에 윤호진 또 윤석열 통화하고. 그렇죠. 예. 윤석열까지 있어요. 예. 돼 있지. 예. 자, 근데 여기 정확하게 지금 잘 기억을 해둬라. 예. 2012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은요. 예.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한테 2012년에 한참 전에 옛날에 저 당시에 한상진 기자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었어. 그렇죠. 그 통화 내용의 상황과 이야기를 했던 그 녹취가 딱 떨어집니다. 예. 뭔 말인지 알겠죠? 네네네. 2012년 윤석열이가 한상진 기자에게 이야기한 그 녹취 이어폰 착용을 해주시고 함께 듣겠습니다. 이남석이 보고 이제 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또 이남석이가 그냥 전화하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예. 어디 다른 데 걸려온 전화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남석한테 문자를 넣어주라 그랬다고. 예.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한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통화 내역이랑 같은 거. 이거 똑같지? 똑같네. 문자를 먼저 보내라. 문자 먼저 보냈지. 미리 문자 올렸습니다. 그리고 통화하고 윤석열하고랑 또 통화하고. 기가 막히잖아 이거. 딱딱딱 다 들어맞죠? 네. 똑 떨어집니다. 이렇게 명확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뉴스타파는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거를 이제 보도를 했던 거야. 그런데 예. 당시 민주당 지지자, 다시 말해 헬마우스 같은 놈들이 뉴스타파를 마구마구 공격을 해댑니다. 참 나쁜 놈이네. 왜 문재인 정부 흔드냐고 저런 놈들이거든. 그러면서 뉴스타파의 구독을 끊고 후원을 끊고 저 적폐 같은 새끼들, 맞네. 저거 아주 기레기 같은 놈들 예. 난리 부르스를 친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나를 지켜주잖아. 그렇지. 빼박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인사청문회에 나와갖고 대놓고 그냥 당당하게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사가 저는 정확치 않다고 지금 보고요. 아마 무슨 수사 과정에서 뭐 어떤 모바일 같은 것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좀 부정확하게 들어서 그런 게 나왔는지는 모르나 제가 객관적인 그 뭐 정황으로 보면 저보다 그 이남석 변호사를 그 동생인 윤대진 과장이 훨씬 잘 알고 바로 그 과에서 그 근무하다가 나간 변호사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친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그때 문재인 정부를 지키려고 이거를 덮어줬는데 결국 이게 얼마나 큰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습니까? 야 임마. 제가요? 나에게는 진짜 이게 엄청난 큰 영향을 끼쳤다고. 그렇구나. 저희는 이제 저 JTBC 때인데 뉴스타파 보도 소개를 많이 했죠. 저는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정말 재밌는 게 뭐냐. 저때 검찰총장 시절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실드를 쳐주고
대선 나왔을 때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다 쉴드를 쳐주는 거야 이거를 또. 그러니까 대선 기간에 윤석열이는 또 막아주니까 대놓고 거짓말을 또 해버린 겁니다. 아, 네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 주간동아 기자하고 통화한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답한 것만 돼 있지 그 기자가 저한테 질문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거를 아마 그 질문을 그 당시에 다 공개가 됐더라면은 제가 왜 그렇게 답을 했는지가 아마 잘 설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저보다 변호사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동생도 현직 검사고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이렇게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변호사는 다른 사람이 연수원 19기에 다른 사람이 선임이 됐고요. 결국 이놈은 이 거짓말로 지금 재판을 받고 400억을 토해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당시 이걸 실드 쳐줬던 대가로 400억을 토해내는 거예요. 예. 봉지욱 기자님. 이거 뭐 준비는 내가 다 해줬는데 혼자 다 해야 돼. 이 영상도 다 내가 찾은 거고 한 얘기다 진짜. 이게 참 진짜 요즘 다급하다고. 내가 영상을 5개 줬는데 4개를 자기가 한다. 야, 이게 진실입니다. 하나 이거 남겨줬잖아. 다 외우라고 하는 이럴 거면 왜 불렀어? 아, 요즘 다급하다고 그냥 아니 자기가 나는 다 앞에서 하네. 봉지욱 기자가 계속 인상을 쓰고 있어서 아니 어제만 해도 한 번만 나와달라고 해서 억지로 나왔잖아요 지금. 작가들도 지금 섭외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억지로 나왔잖아요. 아, 죄송해요. 요즘 좀 다급해가지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네, 제가 긴장감 있잖아. 이게 와. 제가 오늘 한상진 기자한테 뭐라 그랬냐면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2023년 9월에 윤석열이가 왜 검찰을 동원해서 우리를 수사했는지 나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당신 때문이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상진 기자는 옛날부터 윤석열을 괴롭혔던 거예요. 엄청 괴롭혔던 거예요. 2012년부터. 제가 이걸 잘 몰랐어요. 아, 오래됐구나. 그리고 한상진 2012년. 기자가 쓴 기사를 쭉 보니까 이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을 잡으려고 진짜 와 진짜 무섭지 않아요? 대단해. 2011년부터 15년 동안 한상진은 왜 그래? 15년 동안 왜냐면 윤우진한테 뭐 당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나쁜 사람이니까. 아. 동생이 이제 윤대진 검사가 소윤, 윤석열이 대윤이잖아요. 검찰 특수부에서 이제 제일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고 2011년에는 윤석열이 2011년에 대장동 덮어주고 12년에 그러니까 대검 중수 이과장 하다가 특수부장이 되잖아요. 중앙지검에 자기 소원 이룬 거예요. 뭐 결혼도 합니다. 2012년에. 네. 근데 저때 윤주진 용산 현직 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한테 억대 뇌물을 받았는데 당시에 그거를 누가 수사했냐면 그 서울 광역수사대가 광수대가 수사를 해요. 경찰. 용코로 걸렸어요. 육류 수입업자에 무슨 장부까지 입수를 해가지고 빼박이야. 근데 당시 검찰에서 이 수입업자와 윤우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합니다. 계속 청구를 안 해줘요. 반려해요 계속. 그러니까 수사를 엄청 방해한 거죠. 수사가 됩니까? 강제 수사가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 윤우진이가 필리핀으로 도망가요. 현직인데. 와. 무슨 마약 사범도 아니고 대단한 놈들이야. 필리핀으로 진짜. 도망가서 8개월 동안 도피를 하다가 인터폴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징역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검찰이 무혐의 처분해요. 대단한 놈들이라니까 진짜. 2015년에 무혐의 처분하니까 와. 윤우진이 공무원으로 복직을 해요. 복직까지 했어요? 복직을 해서 못 받은 월급을 다 받습니다. 우와. 네. 아 소급해가지고. 공무원 연금도 받잖아요. 와. 징계도 안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 윤우진이 동생과 이런 윤석열 그러니까 검사들의 비호를 받았는데 2015년에 무혐의를 받았는데 2년 뒤에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이 된 거야. 그리고 2018년 19년에는 검찰총장이 되잖아요. 총장이 돼버려. 그래갖고 이 윤우진이 이때는 이제 퇴직을 했잖아요. 아이고. 퇴직을 하고 또 범죄를 저지르고 다닌 거야. 퇴직을 하고 왜냐면 나는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 안 받으니까. 근데 그 범죄를 또 한상진한테 걸렸어. 진짜로. 뭐야 이 사람. 제가 듣기로는 마지막에 만났을 때 한상진 기자한테 무릎 꿇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진짜. 그만 좀 하라고. 네, 살려달라고. 근데 한상진 기자는 살려주는 척하면서 다 녹음을 해가지고 보도를 또 다 한 거야. 와, 대단하시다. 근데. 와 지긋지긋. 이번에는 모 사업가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면서 또 억대의 알선수재 금품을 받아요. 아이고. 근데 이게 또 수사가 안 돼. 이 사업가가 윤우진한테만 준 게 아니고 언론인, 검사, 윤우진이가 누구누구한테 뇌물 줘, 누구 대접해 지시한 대로 다 실행을 했나 봐요.
리스트까지 검찰이 냈대요. 근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윤석열이 검찰총장. 미치겠다. 이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건은 끝날 뻔했는데 그 조국 사태가 터지고 추미애 장관이 직접 나섭니다. 추미애 장관이 직접 나서서 윤우진 사건 덮었던 것까지 해서 다시 수사해. 다시 수사라고 재지휘를 해요. 지휘를. 그래갖고 이 수사를 재수사합니다. 옛날에 수입업자 거 덮었던 것까지 다시 수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두 개 앞전에 2012년 건이 유죄가 나와가지고 징역 3년인가 나왔고 그 뒤에 알선 수재한 거 그것도 징역 10개월이 나와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간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만약에 덮은 놈들은 왜 아무 처벌 안 받아?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야. 이거를 덮은 사람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그때 로비 그 명단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근데 그나마 윤우진이 감옥에 간 거는 한상진 기자 때문인데 윤석열 입장에선 이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겠죠. 인사청문회 당일에 난데없이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의 2012년이니까 7년 전 녹음 파일이 나온 거잖아요. 뉴스타파를 통해서 딱 나온 거야. 근데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아까 지금 뭐 저걸 어제도 우리가 제 재판에 그 증인으로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윤석열은 너무도 이게 언변이 어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유려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그냥 상대방이 유려한 거 아니지. 말을 그렇게 상대방 헷갈리게 헷갈리게 거짓말인지 그거 그냥 말이 많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주원구원하는데 하여간 근데 그렇게 검사하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누가 나한테 토시하는 반론을 못하니까. 근데 그게 핵심이야. 이 사람은 그냥 일상적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땐 거짓말 한다고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옛날에 2012년에 한상진이랑 통화한 그 녹음 파일 26분이거든요. 그게 이번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재생이 됐어요. 재생이 됐어. 그럼 나도 들었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한상진이 주간동안 한상진이가 그 짜깁기 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맞아. 이게 다 질문까지 나오면 다 안다고 그랬잖아. 다 틀었어요. 앞에도 다 틀었으면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우리 같으면 찔리잖아요. 내 거짓말 들켰구나.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뭐라 그러냐면 법정에서 한상진이 그러니까 맨날 보니까 주간동화 한상진 그때 주간동화 있었나 보네. 한상진의 해오는 주간동화. 호예요. 주간동화 한상진이가 그렇게 얘기해. 주간동화 한상진이가 이렇게 전화 왔는데 내가 윤대진이가 사실은 지 형한테 이남석 변호사 소개해 준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 대진이가 다치니까 내가 내 부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덤태기 쓴 거야. 근데 사실은 윤석열의 우리가 봤던 모든 말 중에 가장 진실한 말은 한상진과의 26분 통화입니다. 유일하게 그게 진실한 거야. 그건 진실이야. 근데 너무 웃긴 게 저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특검이 정말 수사 의지가 있었나 싶은 게 그럼 윤우진 조사해야 되잖아요. 특검에서. 윤우진 조사 안 했어요. 윤대진, 윤우진, 용산 세무서는 그 형, 형은 당사자잖아요. 해야지. 특검에서 조사 안 했어요. 안 했어? 윤우진 그때 감옥에 있었거든요. 데려다 불러서 조사하면 되는데 조사 안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남석도 조사 안 했다고 하는데 이남석 안 하고 어찌됐든 특검이 재판에 가서는 이 사람들을 이남석과 윤우진을 증인 신청했는데 이남석 변호사가 나와서 그냥 실토를 해버렸어요. 윤석열이 해주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윤우진은 또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윤우진 감옥에 있었는데도 어떻게 도망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윤우진이 그래갖고 이제 과태료 처분받고 지금까지도 뭐 오리무중이고 또 다른 사건 나오면 또 이제 징역 가야 되니까 그렇게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앞전에 뭐 우리 헬마가 뭐 얘기하고 뭐 장동혁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7월 27일 다음 달에 1심 결과 나오거든요. 7월 27일. 이 사건은 되게 심플하잖아요. 심플해 이거는. 이게 지금 두 개인데 건진법사도 나와가지고 다 나왔어. 건진법사도 나와서 다 얘기했어요. 다 했어. 옛날에 맞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벌금 100만 원 정도가 아닐 것 같습니다. 징역형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 6월에 뭐 집행유예 2년 내지 한상진 기자는 제가 물어보니까 실형 나올 것 같다. 징역 1년 정도 실형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 400억이지. 윤석열 입장에서는 1년이 나오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렇지. 근데 이게 다음 달 27일에 나오고 공직선거 이제 이거는 심플하잖아요. 더 이상 증인신문 안 해도 돼요. 올해 안에 끝납니다. 이게 대법까지. 대법까지 끝나요. 선고까지 올해 안에 끝나요. 그 가능성이 커요. 지금 7월 27일에 나오면 당연히 2심에서 증인신문 안 하면 그냥 한두 달 안에 나와요. 그냥. 좋아. 나오고 물론 조희대 대법원이 이걸 어떻게 끌지 모르겠는데 조희대. 대법원만 안 끌어주면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12월 말에는 이게 끝나야 되는데 조희대는 재판 빨리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게 되게 심각한 거죠. 윤석열은 사실 아무 상관없어 이제. 근데 윤석열 의미 없어. 당이 돈을 안 내는 방법은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예요? 국민의힘을 해산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을 해산하면 397억을 안 토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정당 해산을 하면. 그럼 간판가리 해가지고. 네. 아. 근데 이제 한번 보세요. 근데 저는 장난치냐? 오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쩌면 이건 국민의힘에게 기회를 주는 걸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쇄신의 네. 계기. 397억을 내려면 당사를 팔아야 됩니다. 전국의 부동산이 뭐 1,000억 이상 갖고 있을 텐데 돈 되는 것들을 팔아야 돼요. 397억을 반납을 하려면. 근데 그렇게 안 할 것 같고 이거를 빌미로 아니야 해산하자. 다시 만들자. 뭐 이렇게 해쳐모여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괜찮나 그렇게 해도? 괜찮대요? 근데 397억을 낼까요? 이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그렇게 거예요? 지금 저도 들었어요. 아니 그거는 야 그거 알아봐 오늘부터 너는. 근데 사실 이제 법원에서 결정이 나오면 그 누군가는 내야 되니까. 근데 예. 이 건이 아니더라도 그 비상계엄 때 그 표결 방해한 혐의 추경호 만약에 유죄 나오면 그거는 그냥 국민의힘 정당 해산이죠. 추경호가.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해산이냐 내년 해산이냐. 이건데 해산하는 게 진짜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문득. 그냥 이대로 좋잖아요 지금. 지금 좋잖아요 지금. 근데 만약에 해산하고 정상적인 정당으로 발돋움하려고 한다 이러면 굉장히 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요? 네. 정상적인 정당이 되면 안 되니까. 아이 정상이 돼야지 근데 대한민국을 하여튼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생각보다 지금 나머지 사건 뭐 되게 윤석열 많이 재판 받고 있는데 이게 큰 건이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게 제일 커요. 이게 큰 이거는 건이야. 국민의힘 전체를 흔들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흔드니까 400억. 크다고.